해마다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 건강보험의 재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돈을 국민이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우리보다 건강보험의 역사가 긴 일본은 이미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国民健康保険だけではなくて、健康保険もそうですけれども、非常にやはり厳しい状態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と思いますね。 의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고령화 시대. 아침에 이렇게 드시고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해법은 없을까요? 국민건강보험 강서지사 징수팀의 외근. 차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흐릅니다. 장기 체납 사업장인데요. 징수 동료차 나갑니다. 실태도 파악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알고 취재하기 저희 조사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징수팀이 이번 주에만 벌써 수차례 찾아갔었던 한 업체. 실례합니다. 올 때마다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저기 지금 카메라가 있는데 혹시 밖에 안에서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에 불은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리 이후 음성 사정으로 연결됩니다. 일자는 안 받아요. 이 사업장은 지금 현재 건강보험료가 5년 동안 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납부가 안 돼 있는 사업장이고요. 저희들이 수차례 동료도 하고 이렇게 출장도 나오고 여러 차례 전화도 했습니다만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또 다른 업체를 찾아갔는데요. 이번에는 회사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지금 벌써 지금 1억 8천 정도 됩니다. 우리 건강보험료가 지금 1억 1,500, 지금 연금보험료가 5천 조금 더 되고요. 이게 그러면 1순위가 연금을 먼저 내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해외 가는 건 연금이 더 센 것 같은데. 저기 대표님하고 얘기를 해서 분할 납부하시는 조건으로 해서 그때 지금 그 계획대로 됐으면 이미 이거 다 끝났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몇 년 전에 끝나셨죠. 어느 정도? 지난주 일부 결제가 됐는데 네. 너무 작아서. 작으면 작은 대로. 오늘 방문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체납 동료를 하다 보면 이보다 훨씬 힘든 상황도 많이 겪곤 합니다. 난감한 경우도 봤죠. 그래서 상당한 폭력적인 갈등까지 빚어줄 정도로 고압적인 자세가 나온 게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왔느냐. 내가 당연히 낼 때 낼 건데 그런 사업장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자기들 유신을 체면을 깎인다 할까 방문하면 그렇게 오해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징수팀은 매일같이 장기 체납자들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가 좀 많이 밀려 있으시네요. 통장에 지금 압류가 돼 있으시고요. 재산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은 체납자는 특별관리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 사업장은 6년 정도 체납이 되어 있고요. 금액은 1억 1,700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7,500 정도. 전체 금액이 지금 1억 7,500 정도가 체납되어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렇게 누적된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총 2조 5천억 원이나 됩니다. 체납자가 많게 되면은 이게 우리 국민들 손실도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실 납부자가 그만큼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거죠. 체납 보험료가 많을수록. 건강보험의 손실은 사용 과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해로 입원한 환자를 찾아온 건강보험공단 직원들.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사고가 일어난 날에 정황을 묻기 시작합니다. 집행사고라든지 뭐 자동차 사고 등등 해서 다치게 되면은 일단 그걸 갖다 병원에 오면 병원에서는 이제 공단에다가 이렇게 그 의료보험을 쓸지 말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2공단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환자한테 또는 병원에다가 이분은 의료보험 하세요 또는 의료보험 안 됩니다 하고 결정을 제가 하는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모든 상해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가해자가 입거나 고의로 다쳤다면 보험료 지급이 취소됩니다. 다치셨던 시간은 혹시 언제로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뭐 한 12시부터 2시 사이 12시부터 2시 사이? 그냥 옆으로 그냥 콘크리트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일어난 사고로 고관절을 다쳤다는 환자. 일일이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병원비라는 게 이제 심사평가원이라는 곳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하고 이제 이상이 없으면 그 청구 금액이 그대로 공단 부담금으로 지급이 돼요. 단 쌍방 폭행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칠 거를 알면서도 폭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 그리고 중앙선 침범 등 이제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친 사람한테도 저희가 고지할 수는 있어요. 부당 이득금으로 판명되면 치료비를 다시 환자나 폭행 가해자에게 징수하는데요. 지금까지 공단이 밝혀낸 부당 이득금만 약 2조 원입니다.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요양병원 90곳이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부산에서는 의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만든 뒤 불법 사무장 병원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요양급여비 1,300억 원을 빼돌린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으로 개설한 사무장 병원. 사무장 병원처럼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에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가 2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우리나라가 소비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불필요한 의료를 이용하고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좀 더 강화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의료는 사용하지 않고 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지만이 재정 건전화를 장기적으로 도모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순정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혈당을 체크합니다. 따로 당뇨 약을 처방받지 않아서 더욱 불안합니다. 병원에서 한번 재봤더니 18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괜찮다고 식사 조절만 잘하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좀 궁금해가지고 계속 제가 혈당 검사를 해요. 음식 조절에 대해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식이요법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안순정 씨는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고 혈당 외에도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식탁에 오르는 음식보다 식후 먹는 약들을 챙기기 바쁘죠. 식도염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하나 먹어요. 식전에. 관절염 약이고요. 혈압하고 고지혈증 약이고 어지럼증 약이고 감기약 타와가지고서는 이제 그게 또 늘었죠. 그것도 꽤 많더라고요. 평소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던 안순정 씨는 2011년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2016년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거 약을 타 가져올 때 어떤 사람들은 어디 갔다 와 그러거든요. 그러면 보약 타러 갔다 와 그러죠. 병원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보약 타러 병원에 갔다 와 이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알에다가 8, 9, 10, 11, 13개, 14개, 15개, 16개. 약이 답이에요. 안순정 씨 집에 방문한 약사와 간호사. 평소 많은 약을 먹는 안순정 씨는 다제약물 복용 관리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아침엔 이렇게 다 드시는 거예요? 그거 하고 또 딴 거 있어요. 아침에 드시는 약이 많네요. 예, 그쵸? 아침에. 너무 많은 약을 처방받은 복용자를 관리해주는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 시범 사업.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시범 사업으로 현재 3,000명의 다제약물 복용자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드셨던 약이에요?
제가 유시골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드시다가 그랬더니 괜찮아지셔서? 소면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이거 살찌게 하나씩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치료로 돼 있는 거.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날 지나면 약효가 서서히 떨어지는 거여서 드셔서 탈이 안 나더라도 이제 원하시는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약 외에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내시경하고 나시고 이제 위염이나 식도염 때문에 받아오신 약이 이거랑 비슷한 약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두 개를 이거 다 먹지 드셔야 않아도 되겠네? 네. 성분이 겹치는 약과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제외하고 먹어야 할 약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약물 오남용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루 10개 이상의 약을 먹는 과다 약물 복용자가 최근 15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약물을 복용을 할 때 올바른 기준과 에 따라서 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그 독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통해서 개개인의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함께 보험 재정도 절감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약물뿐 아니라 병원을 너무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한국인이 병원에 가는 횟수를 보면 17회로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건강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OECD 평균의 반도 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서구인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든 질병이 다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인식 만족, 양호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굉장히 월등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의료를 과다 이용하고 약물을 많이 복용하는데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건강보험을 시작한 나라 일본. 일본도 1인당 병원 이용 횟수가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과다 의료 이용은 이곳에서도 큰 문제입니다. 오래된 동네 병원. 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쿠리타 이츠키 씨는 1년 전 아이들이 다니는 병원을 모두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どうした? 鼻水と咳、保育園では8度1分。 8度以上。 이 동네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히라노 키요시 원장은 아버지 때부터 63년째 이 병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喉赤いな。あと溶連菌今入ってるんで、ちょっとその2つだけチェックするか。ね。ちょっとね、胸の音がゼコゼコしてるから、やっぱりそれはね、一回検査した方がいいと思う。やろ? 1년 전까지 주치의가 없었던 쿠리타 이츠키 씨는 이 병원을 가족 모두를 위한 주치 병원으로 정했습니다. ここにも私もこう1年ぐらいなんですけど、やっぱりそれまで転々として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すごく親切だし、やっぱりかかりつけ医っていた方がやっぱりね、顔見ただけで今日はどうしたのとかやっぱ様子をよく知ってくれるから、すごくいいかなって思ってます。お父さんおじいちゃんひいおじいちゃんもう一つ上の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とかっていう形で親子5代ぐらいかかっている方がいらっしゃるんですけども、やはりそうなるとやっぱりその家庭のですね状況が分かっていると、やはりそれはやはり主治医を決めておくとですね、ただ単にその目の前の病気だけじゃなくて、なんかそこの奥に隠れているものがあるんですよね。そういうことがちゃんと分かると。 일본에선 불필요한 의료 쇼핑과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주치의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風邪でも何でも大学病院行っちゃうんですね。大学病院は本来そういうものではなくて、いろんなやっぱり難しい病気を見るところなんですけども、それは簡単に今、それこそ1割負担でいければ、大学病院行った方がいいですよね。安心、なんとなく患者さん安心だけど。でもそれは風邪でそこに行っちゃったら大学病院は機能しなくなっちゃうわけですよ。
이곳에선 주치 병원뿐 아니라 약국도 단 한 곳만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명 단골 약국이라고 불리죠. 단골 고객의 경우 병원에서 가져온 검사 결과와 처방전을 데이터화해서 저장해 두는데요. 약물 오남용을 막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でそのかかりつけ薬局というのは患者さんがいろんな病院に行って、いろんな処方箋を持ってきた時に、薬が、一緒に飲めるかどうかっていうのをしっかりと確認をしてで、飲めないっていう場合にはドクターお医者さんに、この薬を飲んでるので、飲めませんから違う薬にしてくださいとかでそういうような機能を持ってます。 환자에 대한 기록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 약 처방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음식이나 운동 같은 생활 습관까지 관리해 줍니다. ぬるま湯に俺風呂熱いのダメやから、熱いのダメにした方がいいの、ぬるい方がいいの、であんまり長く入るとやっぱり皮膚の症状が悪化しやすいからね、だからあんまり入りすぎない方がいいかなって思います。はい、じゃあお預かりします。 단골 약국이 갖는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例えば A 病院からこちらの薬で B 病院からも薬があってでダブる場合があるんです。要するに痛み止めだったらなんかいろんな腰の痛みも痛み止めをもらうとかで頭の痛み止めもらうとか同じ痛み止めなんでじゃあそれはこっちはなくそうとかそういうふうに無駄を省けるんですね。そういう意味で医療費がやっぱり削減っていうんですかそれはされます。